얼루가범의 고양이 산책. 자, 이번 주 제가 준비한 소재는요. 올해가 그 러시아 혁명 100주년입니다. 1917년에 이제 볼셰비키 혁명이 일어나면서 이제 러시아가 그 제정을 끝내고 그 소비에트 연맹으로 이제 다시 태어나지 않았습니까? 네네. 연방 아닌가요? 연방이죠. 네네. 예. 죄송합니다. 하나도 모르지만. 아니에요. 예. 모모 PD가 그러네요. 막 100주년 아는 척했어요. 자기 놀라놓고. 그래서 이제 올해 뭐 관련한 뭐 기념 사업 같은 것들도 굉장히 많이 진행되고 있는 걸로 알아요. 또 이제 뭐 러시아도 그 기념 사업을 하고 있지만은 또 전 세계적으로 이제 역사 덕후들, 역덕들이나 뭐 혹은 이제 그 사회주의자들 이런 사람들은 굉장히 뭐 약간 뭐 미완의 혁명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100년 전에 러시아 혁명에 대한 이야기들을 많이 하고 관련 굿즈들도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저는 약간 러시아 혁명 100주년 기념하는 의미에서 레닌이 고양이를 굉장히 이뻐했다라는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해요. 그럼 오늘은 레닌과 고양이의 그렇죠. 이야기인가요? 레닌? 네. 러시아 양덕. 예. 근데 레닌 얘기하려고 러시아 그 100주년 얘기하신 거예요? 그럼요. 아유, 참. 아니 그러면은 그 혁명 이분 사회주의자 아닙니까? 저 약간 저 사회주의자 맞아요. 이런 식으로 커밍아웃이 되는 거 하나둘씩. PD 약간 이거 너무 정치 색깔이 좀 저는 되게 중립을 지키고 싶거든요. 좀 굉장히 민감한 시기인데. 아니 근데 이 역사적인 인물들이 이제 고양이를 좋아했다라는 이야기니까. 우리는 서로의 가치를 존중하는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살고 있다고 모모 PD가 저를 안심시키네요. 저는 사실 뭐가 어쨌든 양덕이면 됐어요. 뭐 레닌이든 그건 맞다. 누구든 받아들일 수 있다. 양덕이라니 궁금하네요. 이 보통 그 동물을 이제 같이 키우는 정치 지도자들이 동물하고 같이 찍힌 사진들은 이제 사적인 사진들 위주로 찍힌 경우들이 많잖아요. 그렇죠. 근데 레닌은 희한하게 뭔가 연설을 하고 있는데 고양이를 안고 있다거나. 예. 그 정치적으로도 그게 숙종이야, 숙종. 쇼잉이야? 그러니까, 금손이 아빠. 한 2마리 정도의 고양이가 번갈아 가면서 사진이 계속 찍혔어요. 그래서 레닌하고 고양이를 검색해보면은 레닌이 고양이를 안고 있는데 안고 있는 폼이 그 외에 약간 안 안아본 사람이 아니라 늘 안아본 사람의 감 있잖아요. 우리 전에 한번 얘기했던. 몸의 일부분이야. 내 신체의 일부분처럼. 그래서 그 시기에 정치 지도자들이 여러 이제 동물들을 많이 키웠지만 레닌의 고양이가 굉장히 유명했는데 재밌는 게 레닌이 키운 고양이들은 이름이 기록이 안 남아 있어요. 보통 이제 고양이를 키우면은 뭐 이름이 기록에 남아 있을 텐데 이제 고양이 사진이 있는데 이름이 기록이 안 남아 있으니까 이게 어떻게 된 일일까라고 사람들이 생각을 많이 하는데 귀여워. 저희 지금 막 찾아보고 있어요. 네. 지금. 귀여워. 그러니까 그런 거죠. 이제 2차 세계대전 관련해 가지고 이제 역사 공부하거나 이제 그런 분들이 그 히틀러는 싫어해도 히틀러의 개는 좋아하는 것처럼 레닌을 별로 안 좋아하는 사람들도 레닌의 고양이는 이제 좋아할 수 있는 거죠. 다들 지금 내 말 안 듣고 있었죠. 아니 고양이가 되게 다양하게 있고 둘을 안고 있는 사진도 있어요. 애기 고양이. 이거 아니 검은 고양이하고 요렇게 네. 두 마리 한꺼번에. 지금 이제 두 분이 마음이 편치 않으면 이렇게 고요히 앉아 그죠. 있을 수가 없는 애들 아닌가요? 지금 두 분이 이제 보고 계신 사진이 이제 레닌이 고양이를 안고 있고 옆에 스탈린이 앉아 있는 사진인데 보면 레닌이 스탈린이에요. 난 전혀 모르겠어요. 레닌이 스탈린한테 관심이 1도 없어요. 그 사진 보면은 나는 내 고양이가 예뻐 죽겠다라는 표정으로 그냥 있고. 너무 예뻐 솔직히. 어머 웬일이니 정말. 근데 이름이 기록이 안 남아 있단 말이죠. 이거를 좀 이상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되게 신빙성이 높다라고 여겨지는 추측 중에 하나는 레닌이 애초에 고양이에게 이름을 안 붙였을 것이다라는 게 고양아 뭐 이렇게. 그렇죠. 그 이유가 이름을 붙인다라는 건 내가 소유했다라는 뜻인데 고양이는 내가 소유한 것이 아니고 이거 너무 해석이 좋은 거 아닙니까? 그 사회주의자의 해석. 사회주의자를 현실 세계에서 구현한 첫 번째 사람이니까 사실 그럴 수도 있죠. 그러니까 소유의 관념은 이제 부르주아적인 관점이라서 나는 이름을 안 붙인 것이다라는 이러지 않았을까라는 추측들이 있어요. 그래서 진정 레닌이다. 그래서 이제 레닌의 고양이 사진은 이렇게 우리가 이름을 알 수가 없기 때문에 그냥 레닌의 고양이 중에 뭐 검은 고양이, 레닌의 고양이 중에 귀여워. 조금 이제 털 색깔이 고양이. 연한 고양이 이런 식으로 부르지만 저렇게 정치 지도자가 뭔가 그 동물을 아끼고 사랑하는 모습들을 보여주면은 그게 이제 또 그 정치 지도자를 따르는 사람들이나
정치 지도자에게 영감을 얻는 사람들에게는 또 나름의 어떤 그 메시지를 보내는 거니까요. 이렇게 고양이하고 인연이 있었던 어떤 이런 혁명가가 그 레닌만 있었던 건 아니고요. 그 우리가 유명하게 잘 알고 있는 체게바라도 고양이하고 그 인연이 좀 있었습니다. 네, 사실 히틀러도 고양이 애호가로 되게 유명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게 조금 찜찜하긴 했지만 뭐. 사실 그것 때문에 007 시리즈에서 보면은 그 007 시리즈 악당 블로펠트가 고양이 키우잖아요. 이게 진짜 매체 가가멜도 아즈라엘을 키워. 그러니까 가가멜도. 이게 맞아. 이게 그 레닌하고 그 히틀러에 대한 어떤 서구 세계의 어떤 그 짜증 이런 것들이 좀 반영이 된 건데. 그러니까 지난번에 얘기하셨던 고양이에 대한 어떤 서구 사회의 투사, 네네. 경계하는 두려움의 투사 이런 게 담긴 거. 뭐 네. 그럴 수 있겠네요. 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예전에 만화 중에 마이티 마우스라는 그 쥐가 이렇게 날아다니는 망토 입고 슈퍼맨처럼 날아다니는데 지금 떠올려 보면 되게 미국적이에요. 제스처나 이런 되게 미국 쥐. 그렇죠. 이런데 그 나쁜 사람이 키우는 고양이가 있어요. 그 고양이는 항상 이렇게 쓰다듬으면서 있단 말이에요. 손만 나오는 그런데 항상 고양이가 있었거든요. 무릎냥이. 우리는 고양이 굉장히 그때만 해도 저는 고양이 되게 나쁜 사람들이 키우는 뭔가 음흉스럽고 뭔가 되게 속으로 가린 것들이 많은 그런 존재라고 생각한 게 다 이게 이런 이유였군요. 악당의 무릎냥이 뭐 이런 게 계속 보이는. 그래서 좀 정치 지도자들이 개도 개지만은 고양이도 좀 많이 키웠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사실 이번에 트럼프가 당선됐을 때 이제 굉장히 짜증나지만은 쟤는 뭘 키우려나 봤는데 개도 고양이도 안 키우는 첫 번째 지도자라 그러더라고요. 미국에서. 뭘 키우지 않는 게 그나마 다행인 것 같다는 생각이. 그쵸. 조심스럽게 예, 그쵸, 던져보지만. 그쵸. 이래도 되나? 괜찮아요. 설마 그 양반이 우리 거 듣겠어? 애청할지 누가 알아요. 고양이도 안 키우는데 왜 죄송합니다. 애청하겠어요? 트럼프 대통령인데 그래도. 그 체게바라는 어렸을 때 천식을 좀 심하게 해서 이분이 평생 천식을 달고 살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흔히 이제 시가 물고 있는 사진 되게 유명하니까 이 양반 폐는 튼튼하겠지 그랬는데 이 양반은 평생 천식으로 고생을 했고 동질감. 시거를 그렇게. 네. 그래서 약간 의사가 된 계기도 자기가 몸이 아프기 때문에 몸이 아픈 사람들의 어떤 마음에 좀 이제 공감을 할 수 있어서 의사가 됐다라는 이야기가 있어요. 물론 이제 나중에 내가 병을 고치는 거로는 충분치 않구나 해가지고 이제 혁명가가 됐지만 이 어렸을 적 일화 중에 부모님이 고양이하고 같이 자면 천식에 좋다더라라는 속설을 어디서 들으신 거예요. 우리 지난번에 했던 속설, 그 수많은 속설 중에 뭔가 밝혀지지 않은 하나였을 수 있겠네요. 네. 그렇겠죠. 근데 어떻게 그런 말이 있을까? 근데 이제 천식은 안 났고 너무 어린 고양이를 데리고 왔는지 이제 밤에 이제 뒤척이다가 이제 분명히 에르네스토가 몸을 뒤척이다가 이제 그 새끼 고양이가 그 밑에 깔려 죽은 거예요. 말도 안 돼. 이제 어떤 그게 이 사람한테 준 어떤 그 뭐라고 해야 되지 충격이랄지 이런 게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나중에 어떤 전투를 하는 과정에서 본인이 이제 지은 시가 있는데 거기에서 자기 스스로를 고양이에 비유를 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 시가 짧은 시인데요. 제가 간단하게 한번 읽어볼게요. 가슴과 허벅지에 총알이 뚫고 갔다. 고양이의 목숨은 7개라는 스페인 속담이 있다. 나는 이제 2개의 목숨을 썼지만 아직 5개나 남아있다. 라는 시를 썼어요. 그러니까 이게 약간 어떤 속담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비유를 한 것도 있지만은, 이게 어린 시절에 어떤 자기가 받았던 충격이랄지, 이 일화가 어떤 남겨진 어떤 부채의식 같은 것이 약간 자기 자신을 고양이에 비유하게 되는 계기가 되지 않았을까라고 추측을 하기도 한답니다. 물론, 이건 약간 진실 혹은 거짓 같은 느낌이 좀 있죠. 네. 또 해주세요, 한 번만. 진실 혹은 거짓. 네. 약간 이런 느낌. 그래서 제가 그래서 사회주의 만만세라는 이야기를 하는 건 아니고요. 약간 러시아 혁명이 대충 이제 2월에서 3월 정도에 전개가 됐으니까 약간 역사적인 의미에서 그 당시 역사 속의 고양이는 어떤 위치에 있었을까 이런 걸 좀 같이 짚어보면 재밌지 않을까 싶어서 오늘은 레닌의 고양이와 함께 체게바라 얘기도 곁다리로 끼워서 준비해봤습니다. 체게바라도 고양이를 많이 키웠나 봐요. 많이 키우지는 않았던 걸로. 그냥 예뻐하는 대표적인 걸로. 근데 사실은 되게 대단한 게 보통 어릴 때 그런 트라우마가 있으면 그거를 피하거나 거부하는 경우가 더 많거든요. 제가 아는 선배도 병아리를 키웠는데 병아리에 대한 그 되게 상처가 있다 보니까 다 있어. 동물 전체를 안 키우게 되고 난 동물 싫어 뭐 이렇게 하는 거가 있고, 사실 저 예전에
그 왜 학교 앞에서 초등학교 때 저희 병아리 팔잖아요. 그 병아리가 다 잘 됐어요. 저희 집은 되게 동물이 잘 되는 집이었는데 어린 나이에 좀 오만했던 것 같아요. 어느 날은 병아리가 아니고 메추리를 팔았어요. 메추리 얼마나 귀여운지 몰라요. 메추리를 근데 갓 태어난 아이였을 것 같아요. 이제 털이 막 보송보송한데 정말 엄지손가락만한 그런 메추리를 저한테 저녁에 계속 가서 보고 또 집에 가다 또 가서 보고 이러니까 저한테 남은 메추리 통째로 떠리로 주신 거예요. 그렇다고 집에 왔는데 아직도 잊을 수 없는 게 그날 밤새 아이들이 계속 죽어가는 거죠. 어머 하나님. 그 마지막 남은 아이를 이제 제가 데리고 있는데 저도 똑같이 저는 제가 일어나 보니 그 아이가 이제 죽어 있었는데 그게 너무 슬펐던 거예요. 그래서 한 20살 때까지 메추리알을 못 먹었어요. 메추리가 생각이 나서. 그러니까 그 왠지 메추리나 이런 거 다큐나 이런 데서 이렇게 딱 나타나면 그때 그게 되게 그 미안함이나 그런 울컥함이 있어요. 근데 그건 더 했겠죠. 뭐 저는 하루 만난 거긴 하지만. 얘기만 들어도. 그러니까 그 병아리 얘기도 그렇지만 우리 어린 시절에 괜히 사실 그런 어떤 상술이나 학교 앞에 항상 병아리 이야기 많잖아. 신해철의 나라라 병아리 그 얘기도 다 그런 건데 유년 시절의 공통적인 추억 중에 동물로 인한 트라우마가 없기가 굉장히 어려운 환경에서 우리가 성장을 해가지고 맞아요. 선생님 말씀이 되게 그냥 안 들려요. 중요한데 체 개발은 역시 멋지네요. 네. 그걸 극복한 거잖아요. 뭐 물론 이제 우리가 어떤 그 사상적인 차이랄지 이런 것 때문에 동의는 못할 수 있지만은 어떤 역사에 굵직굵직한 어떤 흔적을 남긴 사람들이 고양이를 어떻게 사랑했는지에 대해서 좀 알고 지나가면은 어디 가서 아는 척 하시기 좋으시겠죠? 네. 이게 너 아니 올해가 러시아 혁명 100주년이야. 나 그것도 굉장히 괜찮은 것 같아. 레닌이 양덕이야. 레닌? 깜짝 놀랄 것 같아. 갑자기. 자, 여러분. 잘난 척하기 참 좋은 아이템이에요. 항상 애청해주세요. 얼룩아범의 고양이 산책이었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